그날 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저희 가족이라는 성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바빴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식탁 위에서 진동하는 핸드폰을 봤죠. 모르는 번호였어요. 잠깐 망설이다가 그냥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런데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자는 담담하고 자신 있는 말투로 거만하게 제게 물었어요. 혹시 하준 씨 아내분 맞으시죠? 그 사람이랑 요즘 같이 만나고 있어요. 저는 크게 놀랐고 전화기를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어요. 숨이 턱 막혔고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귀에선 무슨 말인지 들리는데 뇌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 사람, 내가 믿고 의지하고 함께 나이 들어가자고 약속했던 그 사람.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모르는 삶을.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얼어붙고 심장이 아프다 못해 텅 빈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나는데 울음소리조차 안 나오는 그런 순간. 그게 바로 그 전화 한 통이 만든 현실이었어요. 그날 나는 사랑이 끝났다는 걸 전화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내가 지켜온 건 사랑이 아니라 혼자만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난 뒤 그 충격과 상처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분명 무슨 오해일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들려오는 진실은 제 마음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마치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고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나에게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 그 수많은 약속들은, 함께 웃던 기억들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슬픔이었어요. 내가 부족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나 자신을 탓하게 되었고, 거울을 보며 울고 또 울었어요. 무너진 건 사랑만이 아니었어요. 내 자존심도, 내 믿음도, 그리고 나 자신도 함께 무너졌죠.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온몸에 피가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누군가의 장난이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했고, 진실은 너무나도 잔인했어요. 왜? 언제부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도 한참 뒤에야 알았죠. 내가 지켜온 사랑이, 내 전부라고 믿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낯설고 잔인한 진실로 바뀌는 그 느낌. 그 순간 나는 나를 잃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내 청춘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집중했어요. 친구도 모임도 거의 나가지 않았고 그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움직이며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손이 떨리고 핸드폰을 쥐고 있는 게 힘들 정도였어요. 입술은 바짝 마르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데 마음은 얼어붙어 버렸어요.
머릿속은 텅 비었는데 동시에 수천 가지 생각이 휘몰아쳤어요. 그 전화 한 통으로 제 심장은 무너져 내렸고 우리 가족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직감했어요. 결혼 전 그때 나는 믿었어요. 그 사람 하나면 충분하다고. 돈이 없어도 하루가 고단해도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는데 나는 그 사실조차 모른 채 매일 같은 자리에서 사랑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그게 너무 비참하고 아팠어요. 긴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심장이 뻥 뚫린 채로 어떻게 할 건지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외도를 했지만 실수였다고,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한두 번 만나다 보니 자주 보게 되었을 뿐. 그녀는 매일 다른 남자를 만나야 되는 또 그렇게 사는 여자라며 둘러댔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도 했어요.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아직 아이들이 겨우 5살, 7살인데 세상의 아픔이 뭔지도 모르는 나이. 그 작은 눈에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그늘에서 남편 뒷바라지만 하던 저로서는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게 자신이 없었어요. 애들에게 살갑지 않은 남편의 성격을 잘하는 터라 걱정이었습니다. 이제 믿음이 없으니 애들을 볼모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 애들을 못 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 살이 떨려왔어요. 애들이 없는 세상은 제게는 지옥이나 다름없을 테니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두려웠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직은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 세상이 아이들에겐 전부니까 생각했고, 한편으론 어쩌면 나에게도 잘못이 있을지 모른다. 애들을 챙기느라 남편이 서운하고 외로웠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니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함께 지내기로 했고, 그 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좀 더 잘하려 노력하였고, 남편도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슴에 멍울을 지우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전화기 너머로 그녀가 비아냥거렸어요. 이혼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이혼은 안 하고 사네. 라고 하더니 전화를 뚝 끊었어요. 무슨 일인가 잠시 생각했어요. 심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지만 참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직 무너지지 않은 것에 안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1년쯤 되던 어느 날 어떤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천천히 그리고 비장하게 말했어요. 하준이라는 사람 거기 살고 있죠? 바꿔주시오. 지금 집에 없습니다만 왜 그러시죠? 하준이라는 사람이 내 아내를 만나고 있어요. 하준이 아내 되시나요? 둘이서 이런 관계라는 거 알고 있었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결혼을 한 사람이 남의 와이프를 만나는 게 말이 됩니까? 가만 두지 않겠어. 제가 처음 그녀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가 생각났어요. 하늘이 무너졌던 느낌. 그 남자는 지금 그 느낌을 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집에 없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없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어봤어요.
혹시 그녀의 전화번호가 이것인가요? 저는 익숙한 번호를 불러주었고 그 남자는 놀라며 그렇다고 하였어요. 그 남자가 되물었습니다. 내 아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고, 이제는 안 만나는 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너무 어이없어 했습니다. 아내가 그런 짓을 하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대가가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급기야 남자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게 거짓말로 약속하고 그녀를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 남자는 약간은 흥분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집에 있는 팩스로 연애 편지 같은 글이 들어왔고 그걸 보고 아내를 다그쳤더니 자자백했어요. 이메일도 확인했다고 도했어요. 그 남자는 낮지만 강경한 어조로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요.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회사로 찾아가서 망신을 주고 회사도 못 다니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시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알아서 하시라고 했어요. 철저하게 배신당한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도로 주저앉아 믿어보려 했던 제가 한심하고 화가 났어요. 그런 모욕적인 전화를 받고도 머리끄댕이 한 번 잡아주지 못한 제가 그렇게 바보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못한 걸 그 남자는 하겠다고 할 거라고 다짐하더군요. 저는 전화를 들 기운조차 없어서 체념하듯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배신감은 이런 거구나. 한 번 믿어보겠다고 다짐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일이? 이제 더 이상 신락 같은 희망도 믿음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생겼어요. 그때 나는 아직도 생생한 그날의 기억. 모든 것은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 상처를 그냥 덮고 살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무너졌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내 삶을 위해서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전화 한 통의 순간, 그 충격과 감정의 소용돌이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고 세상의 소리가 뚝 하고 끊겨버린 듯 했어요.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머릿속은 텅 비었는데 동시에 수천 가지 생각이 휘몰아쳤어요.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이 송두리째 없어진 느낌이었어요. 가난하지만 따뜻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늘 그의 결정에 맞춰 살아온 살. 남편의 외도, 무관심, 그리고 점점 지워져 간 나라는 존재. 자녀들이 자라고 나서야 깨달은 텅 빈 내 자리. 반복되는 외면과 무관심, 남편의 무심한 태도.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아이들이 무너지게 할 수 없었으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늘 그의 결정에 맞춰 살아온 살.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며 무심한 표정. 대화는커녕 같은 공간 다른 시간 속에 사는 느낌. 나는 왜 아직도 이 결혼 안에서 버티고 있을까? 아이들이 다 크면 나아질 거라 기대했던 걸까? 혼자라는 두려움과 지금 이 결혼 안에서 느끼는 외로움 중 어떤 게 더 힘들지는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남편의 바람, 폭언, 무관심. 외도를 하고도 남편은 늘 당당했어요. 서운했던 말을 하려고 하면
또 지난 얘기를 끄집어낸다며 타박했고, 그깟 사랑 타령은 언제 끝나냐? 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한 번도 제대로 사과받거나 참회하는 걸 본 적도 없고, 더욱이 제 서운함에 대한 변명조차 들어본 적이 없어서 늘 마음이 휑했어요. 나는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그때마다 참았던 이유는 아이들이었는데, 아이들이 다 자란 지금,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묻고 또 물었어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젠 아이들은 다 커서 어른이 되었고, 나는 더 이상 감정을 감추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매일 밤 다짐했어요. 오늘까지만 참고 내일은 달라지겠지.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어떤 말보다 잔인한 무관심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더는 기다리지 말자고 나를 구하자고 공원 벤치에서 혼자 앉아있던 날, 옆자리 노부부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문득 눈물이 흘렀어요. 나이 들어서는 황혼 부부들이 느끼는 소소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을까? 병원 검진을 같이 가주는 남편이나 손을 마주잡고 산책길에 나선 노부부들을 보면 가슴이 아려왔어요. 점점 이혼장을 꺼내보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결혼해서 출가했고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나이라 걱정이 없습니다. 다 10년 넘게 붙잡고 있던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랑, 이제 그만 놓아줘야 할 것 같았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저도 홀로 설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이혼 과정도 살아온 날들만큼이나 힘들었습니다.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트집 잡고 힘들게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은 정 하나씩을 덜어낼 수 있었고, 이러고도 후회되면 어쩌나 하는 고민 같은 거 남지 않게 먼지 털듯이 흔들어댔어요. 법원 앞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돌아오는 길,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편안했어요. 서류 정리조차도 힘들어서였는지 서류가 정리되는 순간 마음도 정리가 되더군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세월의 끝 허망했고, 이제 누구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이 상처를 그냥 덮고 살지는 않을 거예요. 이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내 삶을 위해서요. 내가 안간힘을 쓰며 지키려 했고, 붙잡고 있었던 건 멀쩡한 동아줄이 아니었고, 썩은 동아줄이라는 걸 이혼을 하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돌아보니 나보다 식구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진 않아요. 과거를 후회하지 않지만 이제는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제게는 저의 행복을 바라는 두 아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애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제게 보물 같은 두 아이들,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고 고비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어요. 아이들이 별일 없이 잘 자라준 것도 제게는 행운입니다. 딸 엄마는 이제 행복하려고 해.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습관처럼 배려해야 할 상대도 없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을 때 하면 그뿐입니다. 뭐라고 할 사람도 나를 챙겨줄 사람도 없습니다. 뒤늦은 선택이지만 후회는 없어요. 작지만 당당한 일자리에 도전하여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림도 다시 시작했고, 요가, 글쓰기 작지만 나를 위한 시간들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나로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목적을 되찾으려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답니다. 나의 황혼은 비로소 나를 위한 시간이어야 하니까 이혼은 끝이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는 시작이었어요. 지금까지 노후사연 썰TV였습니다. 노후사연 썰TV는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